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홍합니다. 오늘은 탈 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애플 신제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7일이니까 바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샀어? 씨발 좋댔다. 처음에는 그냥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애플 홈페이지만 좀 본 것 뿐입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마치 참새가 이 방앗간을 못 지나치는 것과 똑같다고요. 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 문제는 그게 매번 너무 예뻐.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내 손에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들려있더라고요. 사실 100% 만족스러운 구매는 아니었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실버 색상을 놓쳤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컬러인 스페이스 블랙을 손에 넣었으니까 꽤나 성공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새로운 컬러를 먼저 써본다는 건 항상 짜릿한데 뭔가 프로 라인은 컬러보단 무채색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22년에는 아이폰이 4가지 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14와 14 플러스는 AP가 13 프로급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외관은 동일,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와 광각 두 가지로 지원하고요. 컬러에서 포인트가 있는 일반형 모델입니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지원하지 않고 일반적인 노치 디자인입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AP도 업그레이드되고 노치바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변경되면서 조금은 다른 디자인으로 변화가 생긴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예약 수요만 봐도 일반 14 라인보다는 프로 라인에서 관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구입한 모델은 14 프로 맥스 스페이스 블랙 256 모델입니다. 정가 190만원인데 사전 예약 혜택으로 9만원 할인받고 24개월 무이자로 구매했어요. 쿠팡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항상 실패하는데 집 앞에 있는 일렉트로마트는 아침 일찍 가면 재고가 좀 있더라고요. 혜택은 비교적 적지만 그래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음번에는 이 방법도 좀 고려해보세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오랜만에 애플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존에 화면 최상단 중앙에 위치하던 노치바가 사라지고 화면 상단부에 홀이 생겼는데 이 홀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하면서 일종의 위젯 역할과 알림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상단에 뜨는 알림창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기존의 노치 디자인에서도 왼쪽 상단에 컬러를 통한 빠른 접근 기능을 제공했었거든요. 이 지도를 활용한다면 파란색, 통화는 초록색, 녹음, 녹화는 빨간색 등으로 보여줬었고 이걸 누르면 활성화되는 앱으로 순환하면서 화면이 변환되는 방식이었어요. 기존에는 단순화해서 사용했던 기능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기면서 더 직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애플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감성 넘치고 디테일한 구매 포인트인 거죠. 실제로 애플은 이런 감성 포인트를 본인들이 제시하고 나면 사람들이 납득할 때까지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납득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면 한동안은 그 포인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약간의 끝나누기도 종종 선보이죠. 아마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역시 당분간은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이 귀요미 동물들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다마고치처럼 키울 수 있는 기능 추가해주면 끝난다고 봐요. 아이폰끼리 붙여서 에어드롭으로 뭐 친구 만들기 이런 거 해주면 뭐 끝장나는 거죠. 진짜 아이폰 점유율 상승 가능하다고 봐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가 정말 짱 커졌습니다. 보이시나요?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 진짜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체감상 거의 2배는 커지고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사진의 기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메인 카메라가 4800만화소로 강화됐고 센서 크기가 13 프로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훨씬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특히 화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메인 카메라뿐 아니라 광각과 망원 모두 13 대비 200에서 300% 정도의 화질 개선을 이뤘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폰이 사진이 원체 잘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아쉬움이었던 망원과 광각의 야간 화질 개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에서도 액션 모드가 추가되어 액션캠 수준의 손떨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OIS 자체도 2세대로 업그레이드 됐고
EIS 기술도 원체 뛰어났던 아이폰인 만큼 화각을 날리고 흔들림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액션 모드의 성능은 정말 굉장한 수준입니다. 조금만 과장하면 진짜 짐벌을 가지고 찍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스마트폰으로 운동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 하나만 보고도 기변을 고려해볼 만한 생각이 들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지만 2배 광각 기능을 지원하고 광각에서 접사 기능을 지원하고 4K 24프레임 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촬영 후 심도 편집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냥 빠르게 찍고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필요한 기능을 잘 넣어준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11 프로, 그 다음 가운데가 12 프로 맥스, 맨 오른쪽이 14 프로 맥스입니다. 11이랑 12 프로 맥스는 4K 30프레임, 지금 요거 14 프로 맥스는 2.8K 30프레임입니다. 액션 모드. 자, 걷는 거부터 사부작 편하게 걷고 있습니다. 뛰어볼까요? 보자. 오케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써보고 의미 있는 개선이 있다면 한번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기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배터리 지속 시간도 13 프로 맥스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만 조금 상승한 수준이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애플이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최신 상품에 가장 수준 높게 최적화한 경향이기 때문에 의외로 어느 정도는 배터리 타임 개선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AOD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던 AOD와 다르게 전체 화면이 밝기만 낮아진 것처럼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애플워치에서 지원하던 AOD랑 비슷하죠. 화면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주사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배터리 타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좀 더 많은 정보량을 볼 수 있고 좀 더 쓸모있는 AOD의 모양새를 갖춘 모습이네요. 특히 끼어난 모션이 정말 감성 넘칩니다. 스르륵 스르르륵. AOD는 아이폰이 뒤집혀 있거나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나 핸드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거나 애플워치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사용자가 주변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AOD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실제 효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 설마 애플워치 울트라 살 거 아니지?